저희는 총 3개의 큰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건 다 미분을 위해서 달려왔고 거기에서 미분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적분이라는 애는 두 가지로 나뉜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뉜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공통적인 계산밖에 없다. 계산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정적분이 부정적분이랑 계산이 똑같은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라고 했을 때 걔는 넓이와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진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는 당연히 넓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적분의 의미가 넓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끝이 날 거예요.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넓이와 관련되어 있느냐? 얘는 4가지의 넓이와 둘러싸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요 dx라는 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애예요. dx라는 애의 의미는 가로축이 어떤 문자인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선생님 dx라고 쓰여 있으니까 얘는 x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당연히 이 함수와 연관이 있겠죠. 이 함수. 그래서 y는 fx. 또 a, b라는 구간. 요게 a가 될 때나 얘가 b가 될 때라는 의미로 x는 a, x는 b. 요렇게 4가지로 둘러싸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보여드리면 가장 간단한 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y 콜 x제곱을 그린 다음에 4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y 콜 x제곱과 x축과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0부터 1까지 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물어볼게. 요 노란색의 넓이는 정확하게 요 값이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양수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두 번째, 그렇다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뒤집어진 모양이죠. 뒤집어진 모양이면 얘는 선생님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0부터 1까지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 얘는 그럼 정확하게 노란색 부분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넓이에 뭐가 붙은 거?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선생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값이 얘는 나올 겁니다. 괜춘? 오케이?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y 콜 x 세제곱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 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 얘 정적분하면 몇이에요? 4분의 1 x 4제곱 x 4제곱 빼기 마이너스 0 이러시면 망해요. 자, 내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나오는 순간 뭐 생각하라고 했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맞죠? 이 구간을 보는 순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얘는 뭐예요?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얘의 정적분 값은 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얘도 넓이와 관련됐다며. 얘도 넓이와 관련됐는데 선생님이래.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넓이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빵이라고 말할 거야? 틀린 말이죠. 어떻게 내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얘는 넓이가 빵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와 얘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얘의 넓이가 뭐 구하면 나오겠지만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의 넓이도 s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s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한 방에 계산하면 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문제에서 넓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우리는 얘를 따로 계산하고 얘도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얘를 쪼개는 거야. 2개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세제곱 dx. 얘랑요.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쪼개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얘는 그대로 플러스로 가져가시면 돼요. 왜?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얘는 넓이로 가져오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진정한 넓이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라는 용어를 쓰면 무조건 플러스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정적분의 값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넓이를 정적분의 값과 같다라고 말하려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요 정적분이 아니라 뭘 붙여버리면 넓이와 똑같아지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넓이와 똑같아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전체에다 절대값 붙이면 그래프상에서의 의미가 얘를 접어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접어 올렸을 때 정적분은 당연히 넓이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접어 올렸을 때 넓이 당연히 플러스 되는 겁니다. 맞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문제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문제 기본 파악하기 1번에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2번이랑 3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래프 그리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냥 그리세요. 알겠지? 그냥 암산하지 말고 근만 구하지 말고 그냥 그려서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괜찮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x축이랑 둘러싸였대. 무조건 만나겠죠. 둘러싸였대. 뭐 이상한 거 막 판별식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이에요. 정적분으로 쓰고 싶어. 그럼 나는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dx 하면 답이 나온다. 맞아요? 땡! 마이너스 붙여야죠. 이거 정적분했으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맞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 정적분만 하면 얘 마이너스 나올 거고 진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진짜 넓이가 나온다. 괜찮아요? 계산을 안 하려는 수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1번에 3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번엔 3차 함수예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x축과 둘러싸인 거? 인수분해 하자. 어디서 만나는지 보려고. x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예요. x축과 어디서 만나? 어려워요? 0, 1, 2에서 만나겠죠. 세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위로 가고 있어요. 요렇게 0, 1, 2 0, 1, 2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봤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몇 부분 있어요? 두 부분 있어요. 하나, 둘. 한 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양수였으면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지만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라면 우린 각각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식만 쓸게요. 노란색 부분은 0부터 1까지 제 dx. 초록색 부분은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제 dx 하면 안 되고 였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걸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의미 아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오케이? 요거 하나 필기해 주시고요. 요거 필기해 주시고 뭐 요거는 필기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두 문제 풉시다. 1번에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만 풉시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계산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상관이 전혀 없죠? 그쵸? 오케이.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넓이에 대한 얘기. 마지막이에요. 넓이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뭐 했냐면 넓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곡선 몇 개가 나왔냐? 한 개가 나왔어요. 곡선 한 개. 근데 얘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넓이에 대한 거 끽해봤자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거 구하는 거에서 땡이었는데 거기에서 막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되게 유의미한 결과예요. 이 정적분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고. 아, 계산 짜증나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애예요.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건 x축과에 둘러싸인 곡선 하나의 넓이를 했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x축과 둘러싸인 게 아니라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해볼 거예요.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y = fx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y = gx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생각을 하자.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구간 설정을 해야 돼요. 구간 설정해야 됩니다. 구간 설정해야 돼요. 그럼 구간을 설정하려면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야 돼. 그쵸?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 찾는다는 건 교점 찾으면 돼요. 교점 어떻게 찾을까? 연립하면 찾아기 지겠죠. fx랑 gx라는 식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럼 교점을 찾으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a와 b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여기 노란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곡선 두 개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냐? 아 선생님 저 여기에서 여기 뺄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니? 맞죠? 두 번째, 구간 설정한 다음에 함수를 설정할 건데 함수 설정은 언제나 뭐가 나올 거냐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않아? 위에 있는 함수에서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뺍시다. 요러면 요 부분의 넓이 나오지 않겠어?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계산하시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언제나 플러스가 나와요. 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괜찮아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자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의구심이 저만 들면 안 돼요. 제가 구연동화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의구심이 드니 했더니 저는요 만약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X축 다 위에 있지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전 안 궁금한데요 라는 표정 하지 마시고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쉬운 상황만 설정한 거 아닙니까? 아닌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y는 fx, y는 gx 이렇게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구간을 설정하는 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보이시죠? 어차피 연립해서 여기 a, b 찾을 거예요. 그럼 지금 너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x축과 걸친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치? x축이랑 안 걸쳤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얘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평행이동하면 넓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해볼게. 넓이는 상관없으니까. 설마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걸 가지고 나는 계속 걸쳐봐야지 막 그런 분은 없겠죠? 얘를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자고. 얼만큼 할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하자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x축에 안 닿을 만큼만 할게요. x축에 안 닿을 만큼만 선생님 왜 이렇지? 그렇게 한 거예요. 몇이 되든 상관없어요. 안 닿을 만큼만 똑같이 올리겠다는 거야. 그걸 k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y는 fx 플러스 k k 양수. 얘는 y는 gx 플러스 k.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뺄 거 아니야. 맞죠? 똑같은 값만큼 똑같은 값만큼 올린 거니까 k만큼 똑같이 올라가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x축에 걸쳐있든 안 걸쳐있든. 괜찮아요? 그럼 걸치든 안 걸치든 요 다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은 값만큼 올려버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상관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요 단계예요. 요 단계. 구간 설정해라. 교점 찾아라. 그 다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x축에 걸쳐있든 안 걸쳐있든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상관없어요. x축 위에 있든 아래 있든. 함수가 누가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만 따지시면 돼요. 제가 바로 문제 보여드릴게요. 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1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에요. 정확한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어디쯤에서 만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둘러싸였다고 했으니까 얘는 둘러싸였어요.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예요. 대충 그래요. 둘러싸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구간 설정. 몇 점에서 만나는데? 2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2점에서 만나요. 그래야 넓이가 있으니까. 그럼 얘를 찾으려면 우린 연립해야 된다.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넘길게요.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는 1 또는 2가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교점의 x좌표 1, 2가 된 거야. 식만 세웁시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야. 뭐 빼기 뭐라고 했죠 제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근데 우린 어차피 요 구간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애가 나한테는 위에 거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가 아볼이었어? 위볼이었어? 위볼. 그래서 얘 빼기 얘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위에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난다고요. 만약에 혹시나 혼동을 해서 반대로 뺐어. 만약에. 그럼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떼시면 돼요. 괜찮죠? 어차피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하면 마이너스만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기억하실 거 교점 찾으시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설정하시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필기하시고요. 2번 한번 풀어보시죠. 봅시다. 자, 3번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두 곡선이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이게 어떻게 같다라는 뜻이냐면 어떤 곡선이 하나는 y equal fx 요렇게 가고요. 어떤 하나는 요렇게 간 거야. y equal gx. 그래서 두 곡선이 만드는 영역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와 얘의 넓이가 같대요. 그렇게 문제 조건을 준 거야. 이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 저는요 얘 부분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요 요 부분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럼 요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방금처럼 똑같이 연립해서 교점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세 개로 이렇게 나오겠죠. A, B, C.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뭐 빼기 뭐 해야 돼요? 위에 게 F입니다, 얘는. 그럼 여기는 Fx 빼기 Gx dx 하면 여기에 넓이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럴 A, 아니죠. B부터 C까지 Gx 빼기 Fx를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면 넓이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S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계산 안 하고 뭐 할 거냐면 야 그냥 얘 했던 방식대로 B부터 C까지 fx-gx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넓이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구간은 B부터 C까지가 맞는데 지금 뭘 했냐? 요게 위거든요. G가 위거든요. 근데 G가 여기 있는 거야. 위가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아래에서 위를 뺐어요. 그럼 얘는 S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S가 나올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현재 적분 몇 번 했냐면 한 번, 두 번 했어요. 근데 얘를 두 번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제가 왜 이런 설정을 했냐면 얘 지금 fx 빼기 gx 했고요. 얘 지금 fx 빼기 gx 한 거야. 함수가 똑같잖아. 근데 구간이 A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두 번 적분하냐고요. 아니지.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 선생님 A부터요 C까지 적분하면 빵입니다. 맞죠? 이런 아이디어를 쓰자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결론 A부터 C까지 fx 빼기 gx 이거 하면 야 무조건 빵 돼. 이 얘기를 쓰자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했으니까 S 나올 거고 한 번은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했으니까 마이너스 S 나오니까 전체를 정적분하면 빵이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쓰자고요. 정적분하는 거 힘드니까. 괜찮아? 그래서 두 곡선의 넓이가 같으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적분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서 빵으로 만들어 버리자 라는 아이디어를 쓰자는 거예요. 단 이때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위와 아래가 교차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애 하나가 계속 위고 어떤 애 하나가 계속 뭐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네. 어떻게 계속 아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계속 위에 있고 얘는 계속 아래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봤자 어차피 얘는 빵 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위아래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오케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적분 한 번만 하면 빵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3번에서 바로 적용시켜 드릴게요. 3번 보여드리면 3번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ax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a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얘와 x축이에요. 얘와 x축. 그럼 그려보면 x축 그리려고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또 인수분해 됩니다. a,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축에서 세 점에서 만나요. 0, a, 2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납니다. 문제에서 a가 0과 2 사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얘와 얘의 넓이가 똑같대요. 그럼 두 번 하지 말고 적분 두 번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빵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쓰자고요.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제곱 2ax dx 얘가 빵 이렇게 쓰면 문자 a 하나씩 하나 a 나온다고요. 됐죠? 두 번 하시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두 곡선이라 그래놓고선 왜 직선이라고 합니까? 상관없는 거 아시죠? 상관없는 거 아시죠? 얘 빼기 빵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필기 하나 해주세요. 가봅시다. 자, 제목 보시면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미분 파트에서 도활에서 했던 내용이야. 자, 도활에서 운동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운동에 대한 얘기하면 제가 무조건 세 가지 용어로 다 바꿔야 된다. 뭐야? 맞아.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나이스. 자, 저희 위치에서 속도에서 가속도로 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떤 연산한다고 했지?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미분한다고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 왜냐면 속도라는 애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또 똑같은 논리로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될까? 적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적분해 활용해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 당연한 얘기예요. 그땐 적분을 못하니까 반대로 못 간 거예요. 맨날 밑으로 내려가는 연산만 한 건데 이제는 적분할 줄 아니까 얘 이렇게 반대로 가는 상황도 만들어주자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얘는 몇 차원 운동을 한다? 1차원 운동을 한다. 직선상의 운동을 한다 라고 했죠? 무조건 옆으로밖에 못 간다고요. 맞죠? 앞뒤 아니면 양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생각해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속도가 2예요. 저의 속도가 2예요. 3초 동안 움직였어요. 저의 속도가 2입니다. 3초 동안 움직였어요. 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맞죠?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이쪽으로 3초 동안 움직였어. 나의 위치는? 몇이에요? 나의 위치. 나 이쪽으로 속도가 2인 걸로 3초 동안 움직였어요. 나의 위치는? 몇? 6. 맞아요? 6. 맞아요? 땡. 틀렸죠. 나 어디서 스타트 했는데? 얘기 안 했죠. 그쵸? 다시요. 속도가 2인데 3초 동안 움직였다고. 그러면 나의 위치는 몰라요. 하지만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알 수 있어요. 내가 3초 동안 6만큼 움직였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의 진짜 위치가 6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고요. 왜? 처음 위치가 어디였는지 모르니까. 변화를 얼만큼 했는지만 알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많이 낚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럴 속도 VT라고 합니다. 보통 속도를 적분해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갔는데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걸 A부터 B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위치가 아니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실제 위치, 나의 진짜 위치를 구하려면 시작점이 어딘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만약에 시작을 2에서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2초 동안 3만큼 움직였다고 쳐봐. 그럼 나의 위치는 8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거기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위치를 구할 때에는 처음 위치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를 고려하셔야 된다. 되셨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했던 게 속력이라는 애도 했었는데 기억나요? 속력은 뭐였어? 속력.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었죠. 그쵸?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게 속력이었어요. 그러면 속도는
뿔마 다 되는 거 맞죠? 속력은 뿔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라는 애는 없잖아. 속력이라는 애는 절대값을 붙인 애니까. 근데 그런 애가 위치관계에서도 하나 있어요. 나의 위치가 2다. 나의 위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직선상의 운동. 다시 말해서 얘 플러스로 말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말해도 돼요. 근데 위치라는 그것과 비슷한 애인데 플러스만 말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거리예요. 거리. 내가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2야. 뭐야? 쟤 뭐 한 거야? 막 이런 그런 거죠. 거리라는 애는 무조건 플러스만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범주가 속도와 위치가 미분 적분의 관계를 가지고 거리라는 애를 구하려면 움직인 거리라는 애를 구하려면 뭘 적분해야 되냐면 속력을 적분해야 거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플러스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속력,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끝이 난다. 까지. 요게 운동에 대한 전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운동 방향과 관련된 게 뭐라 그랬죠? 운동 방향? 누구랑 관련된다고 했지? 운동 방향과?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속도의 부호와 관련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그런 상황으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운동의 모든 것이에요. 오케이, 요거 필기 한번 합시다. 이렇게 땡. 여러분들, 자,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원점 출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뭐 알려주는 거냐? 처음 위치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위치가 빵인 겁니다. 이거 원점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원점이 아니면 신경 안 쓰면 틀립니다. 오케이? 신경 쓰셔야 돼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 VT가 이거라고 한다. 다음을 구하여라. 1번 가볼게요. 1번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의 위치래요. 결론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위치 구하는 건데 언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시점. 그걸 찾아라. 괜찮죠? 그러면 운동 방향이 변화한다. 뭐가 변한다?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 변화 보려면 바로 그래프 그리면 끝나요. 그쵸? 몇이에요? 뭐야 이거? VT 1, 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뿔. 얘는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시간 T가 1일 때. 이거죠? 그러면 T가 1일 때의 위치 찾아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를 한번 구해봅시다. 위치 보시면 위치는 속도를 뭐 해야 나오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였잖아요. 속도를 뭐 해? 적분해야 돼요.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야. 지금 위치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문제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 위치, 빵이라서 사실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고려한다라는 거. 인테그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초부터 1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되죠. 처음 위치 빵이었는데 거기서부터 0초부터 1초까지 얼만큼 변했는지 보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dt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처음 위치 플러스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 됐죠? 계산 안 할게요. 요렇게 식만 써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P가 출발할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총 거리래요. 거리 구하랍니다. 거리 구하래요.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했냐면 처음이랑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을 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방향이잖아, 방향. 속도의 부호예요. 처음에 T가 0일 때의 속도의 부호 플러스네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그때 동안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라는 뜻인 거죠.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T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거리를 구해줘. 뭐 이런 얘기예요. T가 몇일 때 이런 얘기를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로 할 거야. 말로.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T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거리는 뭘 적분해라? 속력을 적분해라. 속력을 적분해라.
속력을 적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나오는 애들.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속력을 적분하면 얘의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dt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 그려놨잖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떼면 되죠. 절대값. 요렇게. 그럼 답이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완전 괜찮아요. 3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2번 도와드리겠습니다. 2번. 이번엔 그래프로 나온 거. 그래프로 나와도 똑같아요. 그래프에 누구를 준 거냐면 얘는 속도를 줬네요. 여기가 1이고 2고 1이고 4고 5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VT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속도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원점 출발 동그라미 처음 위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위치. 0이네. 고려 안 해도 되네. 근데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1번입니다. t가 5일 때의 위치 구하래요. 위치. 자, 습관 들이세요. 속도의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부호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뿔, 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위치 구하래요. 아니 나는 알고 있는 게 속도인데 위치 구하래요. 위치 구하려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더하면 되죠. 처음 위치가 몇이다? 0이다. 그리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0초부터 5초까지 변한 위치의 변화량. 이걸 계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VT라는 애를 식으로 안 주고 그래프로 준 거야. 그럼 보면 되잖아. 이 정적분의 의미가 뭔데?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여기 삼각형이고요. 2분의 1이네요. 여기는 사다리꼴인데요. 그쵸? 여기가 2고 여기가 4이고 그럼 여기 넓이는 6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네요. 3. 그쵸? 그럼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거 몇이야? 저기요?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 3이에요. 몇이에요? 와우. 몇이에요? 2분의 7? 진짜? 땡. 저기요, 정적분 하셨잖아요. 여긴 플러스로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로 나와야죠. 정적분이잖아요. 넓이가 아니잖아요. 넓이와 관련 0부터 5까지. 얘는 앞으로 갔고 얘는 뒤로 갔다. 맞죠? 그래, 와, 뭐야?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몇 강으로 가야 돼? 끝나기 5분 전인데, 지금. 자, 여기가 2분의 1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적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의 위치는 2분의 1 빼기 3 마이너스 2분의 5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을 해석을 해보면 스타트한 게 원점인데 앞으로 갔대잖아요.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다가 3만큼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추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얘가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번 갑시다. 이건 진짜 한 번만 잘해놓으면 끝나는데 어려워하시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한 번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그냥 끝내야 돼요. 얘는 미분이랑 다 합쳐서. 2번 갑시다. 출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의 운동 거리래요. 얘는 거리 구하래요. 거리.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t가 몇일 때야? 1일 때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1일 때. 그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5일 때까지. 그때의 거리를 구하여라.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라. 속력을 적분해라. 맞죠? 1부터 5까지.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프상에서 봅시다. 그럼 얘의 넓이 말하면 답이겠네요. 넓이 말하면 답이겠네. 왜? 절대값 붙인 거면 플러스로 만드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얘를 접어 올린 것 뿐이잖아요.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3 이렇게 말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이고요. 운동 얘기까지 하면 수투가 끝. 다 했어요. 수투 다 했어요. 보니까 한 19강? 한 20강 정도로 끝이 나더라고요. 저희로 얘기하면 한 10회차? 열흘?
정도의 수투를 한 거고요. 제가 달리지 않았어요. 진짜 여유롭게 했어요. 여유롭게라는 말은 내 말을 너무 여유롭게 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여유로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저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막 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화가 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저만 끝났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선행의 포인트. 나만 선행하면 안 돼요. 저는 후행이에요. 알죠? 저는 끝났잖아요. 이 교육 과정이. 저는 진짜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선행의 포인트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는 큰 줄기를 따라가고 있느냐. 디테일한 계산 같은 거에는 물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디테일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줄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